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테, 저자는 정여옥님입니다. 이 책은 55만 명이 기다려온 독보적 에세이스트 정영욱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로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정영욱 작가님의 사랑에 대한 에세이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편지할게요 이후 5년 만에 사랑을 소재로 한 내용을 감성적인 글로 담아냈습니다. 헤어짐의 추억과 만남의 기다림 속에 있는 모두에게 자신의 느낌을 나누며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책은 사랑과 이별에 대해 감성적이면서도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 한켠의 추억이 생각나는 가을에 어울리는 감성 가득한 에세이예요. 사랑 그리고 이별, 모든 걸 경험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을 때 이 책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의 사랑도 작가의 마음을 통해서 내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사랑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떤 의미였건 우리의 만남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기를,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깃들지 않기를, 타들어간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기를, 가을이 오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계절의 안녕을 말하며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여름을 핑계로 지난 계절들을 되짚어 봅니다. 본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감히 청춘이라 부를 수 있는 찬란했던 젊음을 상징하는, 그는 나에게 그런 의미의 사람이었다. 그와의 시간을 회고해보면 철이 없었고 미련했고 미숙했으며 때에 맞게 아름답고 애틋했다. 가로등. 언젠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일이다. 순간 거리의 긴 기둥 위에 달이 주저앉는다. 가로등이 켜지면 더 밝아져야 하는데 난 왜 더 어두워진 것 같지? 옆에 있는 애인에게 말한다. 가로등은 밝히려고 켜졌는데 어째서 난 더 꺼진 것 같지? 저게 켜져서 밤이 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외려 세상이 더 어둡게 느껴진달까? 대충 느끼기엔 분명 밝은데 마음은 그럴수록 더 어둡다 느낀다 말했다. 그 존재가 존재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것이 가로등뿐일까? 더해서 말을 뱉었다. 밝아졌다는 것만으로 곧
어두워질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람 마음이 그렇다. 올해 여름이 다 갔네요. 잘 지내요? 아마 잘 지내겠죠. 나는 당신 없인 잘 지내지 말라는 너의 말에 맞지 않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그나저나 여름이 다 갔어요. 이렇게 혼자 말하려는 순간 맨 앞에 까먹은 단어가 생각납니다. 올해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다 갔네요. 늘 그랬듯 내년이면 다시 찾아오겠죠. 올해보다 조금 더 뜨겁거나 선선할 수도 있는 여느 여름날과 다를 거 없는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때맞춰 찾아오겠죠. 이번 여름은 몇 년 만의 폭염이라고들 난리였습니다. 어떤 의미였건 우리의 만남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기를,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깃들지 않기를, 타들어간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기를, 가을이 오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계절의 안녕을 말하며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여름을 핑계로 지난 계절들을 되짚어봅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여름이 오겠죠. 그보다도 우린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서로 문자 한 통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낙서. 내가 아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느 고깃집 벽지에 덕지덕지 적힌 낙서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문구였다. 누군가 벽지에 적은 낙서는 악필이었지만 명언처럼 아름다웠고, 나의 글은 늘 반듯했지만 낙서인 양 추잡했다. 마음은 어떤 흑심으로도 다 적지 못하는 것이라 온종일 끄적여 본데도 몽당 연필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늦게 알아버렸다. 어쩌면 내 마음은 외롭다 못해 꺼져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언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비루함에 가까웠다. 마음의 심은 왜 닿을 수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적게 되는 걸까? 몽땅 가지고 싶어서 추잡한 낙서만 남겨왔던 것일까?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을까? 사랑을 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외롭다 해서 무조건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사랑을 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외로움과 사랑 사이엔 일방통행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뒤늦게 알아버렸다. 마음은 부재하지 못한다네요.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 보라더군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그 순간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땐 하지 말라 이야기하기보단 그 외에 다른 걸 하라 말하더군요. 어린아이에게 소시지를 먹지마 보단 채소를 먼저 먹어가 옳은 방침이겠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예로는 너를 사랑하지 말자 보단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자 이게 옳겠습니다. 그리는 마음은 부재하지 못한다네요. 너를 사랑하지 말자는 다짐이 곧 너밖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탓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 지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다. 그때의 시간을,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상을 맛보았던 그 값진 경험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꽤나 유명한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문장이다. 환절기. 환절기가 되면 하늘을 보고 멍 때리는 일이 잦아졌다. 고개를 들어 작년 환절기 즈음을 기억해 본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정도의 계절이었다. 우리나라의 계절이 사계절은 아니라 생각한다. 5계절 정도라고. 가장 열렬했던 여름에서 한순간 가을로 넘어가기가 꽤 어색한 일이었다.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정도라고 쳐주자. 그 계절 안엔 누군가가 있었다. 하나의 계절이라 부르기엔 모호하지만 분명 계절이었던 누군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감정이 코끝으로 들어오니 재채기가 심하다. 코를 훌쩍이는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건다. 재채기를 참으시나요? 나는 고개를 치켜세워 참고 있어요 말한다. 알러지가 있나 봐요. 묻는다. 나만 아는 계절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말했다. 애정하는 마음이 가장 예술이에요. 언젠가 북토크를 하며 독자와 작가 간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내 고민 시간이다. 너무 대중적인 글쓰기만을 지향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다. 예술적인 글쓰기도 해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한 글만 쓰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그게 가장 고민이다.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나의 지극한 독자분이 말한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만큼 예술인 것이 있을까? 애정하는 마음이 가장 예술이에요, 작가님. 애정하는 마음이 가장 예술이다. 난 아직도 그 문장을 잊을 수 없다.
그냥 틀어놓으래요. 초등학생이었나요? 공원에서 수도꼭지를 트는데 녹물이 나와요. 나는 당황해서 엄마를 찾죠. 엄마는 틀어놓고 있으면 된대요. 나는 왜? 묻죠. 근데도 틀어놓으래요. 물 아깝잖아. 말했는데도 그냥 틀어놓으래요. 그럼 깨끗한 물이 나올 거라고. 그때 세수하고 흙먼지를 씻어내자고. 그냥 틀어놓으면 된대요. 그럼 안에 더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나올 거래요. 나는 이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떤 때에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온종일 틀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틀어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곧 깨끗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약합니다. 근데 내 눈은 왜 쇠도 아닌데 오랫동안 비릿한 녹물을 흘리는 걸까요? 누구 말 맞다나 이대로 틀어놓으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 또한 없겠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지 않을 테죠. 하지만 어떤 마음은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마음이며 후회로 가득할 가치가 있는 만남이겠습니다. 예로 당신이거나 너이거나 그대에게로 향하는 마음 같은 것들. 에필로그. 지나간 당신들에게. 한동안 나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한때 아름다웠던 우리의 기억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소중했던 기억이 나를 붙잡는 걸까요? 지난 날들이 그때의 우리를 잊지 말라며 불러 세운 걸까요? 뭐랄까 속절없이 앞만 보고 가려는 내가 밉다는 듯 투정 부리면서 잘 살고 있어도 가끔씩은 뒤돌아보며 추억하라는 정도로 천천히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그 손짓이 좀 흐릿했는데 선명하기도 했어요. 잘 가라는 건지 이리로 오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휘저으며 멀리서 날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들이겠죠. 한때라는 지나감들이 한데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생각하니 지나감은 진부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나감. 맞아요. 지나갔죠. 혹은 지나갈 테죠. 이젠 슬프진 않지만 애틋하고 뭉클한 마음으로 다시 앞을 바라봅니다. 문득 나를 불러세운 당신들 덕에 숨 가쁘기만 했던 내 삶에도 잠시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여유가 머물다 갑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나는 당신들을 뒤로하고 바쁘게 나아가겠죠.
다신 뒤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 인사를 건네볼까 해요. 많이 고마웠습니다. 정도에. 나 다시 앞을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도에. 우리 이제 각자의 여행에서 아름답기로 약속해요. 정도에. 저자 정영욱.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10월에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을 소중하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